받고 나서요. 또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목만 봐도 너무 궁금하고 또 정말 아이들을 키울 때 또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마련해서 또 우리 학부모님들 또 배움과 또 은혜의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키우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은혜와 또 많은 배움을 나눠 주실 신원철 원장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모두가 기쁘며 은혜가 되며 유익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학부모의 송미경 권사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일, 그런 유일한 일이 아이 키우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그러시던데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가 가장 큰 공부를 하게 된다. 정말 맞는 것 같은데요. 정말 다행인 것은 저희 종교교회 학부모님은 그 어려운 공부, 힘든 공부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어려운 공부 도와주실 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저 신원철 원장님입니다. 원장님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부모 세미나의 구면이십니다. 1년 전 이맘때 오셔서 좋은 부모 되기라는 제목으로 정말 좋은 강연 해주셨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이의 발달 주기, 성장 단계별로 부모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셨거든요. 혹시 내용이 궁금하시면 베데스다 작년 6월호에 원장님이 직접 쓰신 그런 세미나 내용이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프린트해서 갖고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핵심은 부모와 자녀의 사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원장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오늘 복습했고요. 오늘 진도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사회성입니다. 지난번에는 발달 주기 전체를 해주셨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또 정말 저희들이 이제 자녀들 아이가 많아도 사회성은 힘들고 적은 대로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실 텐데 아마 곧 6개월 만에 또 1년 만에 자주 오셔서 구체적인 지침, 부모의 지침 전해주시지 않을까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네, 아멘입니다. 네, 그 강사님, 원장님 양력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오늘 세미나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좀 실수를 했어요. 굉장히 큰 실수를 했는데 저는 작년에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한 번에 이제 해야 되니까 뭔가 종합적인 걸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청소년기, 이제 성인에 접어드는 초기 성인기까지 부모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너무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하느라고 되게 이제 허덕허덕하면서 그 내용을 했었는데 그래놓고 금년에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그 종합 선물 세트가 지난번에 나갔는데 뭘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했는데요. 실은 작년에 이제 했던 내용이 그래서 인생 전 주기를 거치는 내용이었어서 우리가 아이의 양육 이제 발달 시기별로 실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도 갖고 키우고 그러는 건데
그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의 각 양육 시기별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부모로서 임해야 하나 이제 그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길가 주차하신 분들은 단속 중간에 차로 정축 시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외곽에 주차하신 분 차량들은 지금 주차하는 단속을 하면 다른 곳으로 주차 이동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찾아보기 약간 번거로우신 분들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이제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요. 우리 영유아부터 이제 나이들 아동 청소년의 발달 단계는 반드시 순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하다못해 공부를 해도 덧셈 뺄셈을 못하는데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고 인수분해 못하는데 미분 적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영유아 시기에는 물론 뭐 영어 유치원도 다닐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영유아 기에는 무조건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은 주로 이제 가정에서 자라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할 수 있느냐 하는 마음 편안한 아이로 키우는 게 최고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있을 때 마음 최고인 아이가 되면 일단 정서적으로 편안해지면 아이들은 당연히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지적 호기심이 생기면서 뭔가 학령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나 뭐 덧셈이 뭔지 우리 엄마 아빠 나이는 몇 살인지 그래서 아빠가 나이가 몇 살이 더 많은 건지 이런 이제 호기심이 생기면서 공부라는 걸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학령기에 자기관리 능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한테 자기관리 능력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준비하고 이런 거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부모하고 사이의 관계에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애가 부모한테 그러니까 자기관리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앞 단계가 잘 되어야 이제 학령기에 자기관리 능력도 훈련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지압가림이 학령기 때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게 밑받침이 되고 나면 청소년기에 이제 뭔가 새로운 도전도 하고 모험도 하고 탐색을 하면서 이제 성인기에 행복한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쭉 훑어놓고 나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지 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희철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하겠다고는 해놓고 지난달이었나 빨리 제목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러면 그 시즌에 주로 저한테 질려오는 이제 분들이 주로 고민하는 것들에서 팁을 얻게 마련이죠. 아이들 사회성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 이제 그러니까 3월이 시작되기 전이니까요. 유치원 다니다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또 이제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가기 전에 그런 이제 전환의 시기마다 우리 애가 친구들은 제대로 사귈지 않을지 그런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시즌이라서 한번 아이들의 사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럼 우리가 사회성이 왜 있어야 되냐 그거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강호동 씨 아시죠? 강호동 씨가 예능 프로에서 강식당이라는 걸 하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뭐 이수근이랑 뭐 누구 해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파는 걸 해요. 근데 그냥 뭐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예능 프로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강호동은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막 빨리빨리 설거지 해야 되고 음식 내가 해야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수근한테 야 임마 빨리 하라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강호동한테 형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요. 아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애 키우고 또 애한테 뭐 공부 많이 하라고 그러고 좋은 대학 가라고 그러고 직업 잘 얻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뭐 노후 걱정도 하고 여러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데 결국은 행복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행복을 느끼느냐? 사람은 진화하기를 사회적 동물로 진화했거든요. 사람은 혼자 있어서 즐거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즐거울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맛집에를 가서 맛있는 걸 먹더라도 나 혼자 먹으면 그래 맛있지 하고 나 혼자 맛있고 끝날 수 있는데 친한 친구랑 같이 먹으러 가요. 그러면 그 친구랑 같이 맛을 공유하죠. 맛있다는 우동집을 갔는데 딱 첫 술을 떴어요. 그런 다음에 딱 서로 봐. 아, 내가 지금 느낀 이 탱글함 너도 느꼈니? 나 혼자 느껴도 맛있는데 그 느낀 이 우동의 탱글함을 얘도 느꼈나? 그랬더니 눈빛을 봤더니 얘도 느꼈어. 그럼 내가 느낀 이 맛을 얘도 느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순간 아싸 하면서 짜릿하게 그래 오늘 여기 오길 잘했다 라는 그 쾌감이 생기죠. 자, 그런 걸 이제 우리 정신과 뭐 심리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상호주관적 경험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의 주관과 이 사람의 주관이 만나서 서로 그 안에서 즐거움이 더 증폭되는 거. 그래서 우리 아주 흔한 얘기죠. 즐거움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그게 이제 서로 친한 이제 상호주관적 경험을 나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 건데, 자, 그래서 사람은 진정 행복하려면 사회적인 상황에서 행복한 거니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나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회성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 진료실에 오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시죠. 우리 애는 좀 친구들하고 잘 놀고 그러면 좋겠는데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한다. 학교에 가면 그냥 자리에만 앉아가지고 책만 본다. 엎드려 있다. 또 새학기가 돼서 친구는 굉장히 사귀고 싶어 하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질 못하고 이렇게 살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부모 보기에는 되게 속이 상하죠. 이제 딴 애들처럼 학교 가는 거 신나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맛에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성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하는 걸 이제 물어보러 오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공부를 하려면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맨날 사회성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회성이 좋다는 게 대체 뭐냐?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 말씀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회성에 해당하는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의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네. 공감 능력, 배려. 네. 공감 능력하고 배려 능력이 있어야 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죠. 네. 또 주위에 얼마나 사람들이 주위에 내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힘,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네. 또 혹시 뭐가 있을까요? 건강한 자존감. 네. 우리가 사회성이 있으려면 나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이러면 다가가질 못할 수 있죠. 네. 타인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 훌륭하시네요. 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네. MBTI에서 E가 좀 있는 분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MBTI에서 I보다는 E가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것도 맞나요? 오늘 제가 강연 다음에 이런저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MBTI 관련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는데 예상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좀 덥석 잘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성향의 사람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사교성이랑 사회성은 좀 다른 거.
아 빙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네요. 사교성하고 사회성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사교성이 좋으면 사회성에도 좀 유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아까 강호동 강식당 본 말씀을 드렸는데 또 TV 본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TV에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등치 이만한 분들 네 명이 나와서 이제 먹어요. 유민상, 문세윤, 김민경, 김준현. 이제 지금은 멤버가 달라졌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음식을 먹는데 진심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른 먹방 프로그램들은 뭐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먹으면서. 근데 그분들은 분명히 저거 예능 프로인데 막 먹는 거에 정신 없어가지고 오디오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분들은 되게 먹성이 좋은 분들이죠. 지금 이제 사회성 얘기하다가 갑자기 먹성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먹성이 되게 좋은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 먹는 데 있어서 노하우들이 있어요. 자, 그 벌칙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한 입만 먹을 수 있는 벌칙을 받게 돼요. 한 사람은. 그러면 한 숟갈만 먹을 수 있거든요. 한 숟갈에 그렇게 많이 쌓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테크닉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음식은 밥을 같이 먹을 거냐 말 거냐, 탄수화물이 들어갈 때 맛있는 음식과 또 약간 새콤하게 김치가 얹어질 때도 맛있는지 아닌지 그게 연구가 돼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특히 문세윤 같은 경우는 입을 벌려서 큰 숟가락을 이렇게 옆으로 집어넣는 스킬이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이제 신희철 장로님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먹는데 관심이 일단 많아요. 먹는데 관심이 있고 욕구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먹으려고 테크닉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음식과 이 음식을 조합을 해보고 또 한 입에 많이 먹어보려고 입도 크게 벌려서 옆으로 밀어넣는 기술도 쓰고. 자, 그래서 뭐든지 욕구, 관심이 많아야 발전하고요. 또 그 관심을 이제 관심 있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이 관심이 스킬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진짜 관심 있고 욕망에 충실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왜 이제 먹성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사회성이라는 걸 정의할 때 저희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포인트가 사람들, 사회성.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는 데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싶은 마음이나 욕구가 얼마나 있나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자, 욕구가 있는데 기술이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데 필요한 욕구,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욕구. 욕구라고 그랬죠. 지금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데 필요한 스킬,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스킬. 이렇게 욕구와 스킬 두 가지가 다 어우러졌을 때 이제 사회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을 평할 때 아, 저 사람은 사회성 좋아 라고 말할 때 빠진 요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낯가림 전혀 없는 친구가 있어요. 태어나기를 대문자 2 같이 보이는 애들. 자, 그럼 놀이터에 가면 그냥 처음 보는 애인데 딱 가갖고 야, 너는 몇 살이야? 나는 6살인데 그래? 너도 6살이야? 우리 그럼 친구 할래? 이리 와서 놀자? 저 그럼 낯가림 한 개도 없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아, 쟤 참 사회성 있다 그래요. 자, 그럼 그 친구는 적어도 욕구는 굉장히 많은 친구고 처음에 딱 다가가는 그 기술은 있는데 아직 검증 안 된 거 유지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검증은 안 됐어요. 중고생 학생들 볼 때 신학기에 친구 사귀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친구가 있어요.
인물도 좋고 싱글싱글 잘 웃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갖고 야 너 뭐 이름 뭐야 처음 봤다 우리 뭐 친구할까 이렇게 처음에는 친구를 잘 사귀는데 한 4월 5월 되면 친한 친구 그룹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뭔가 이 호감 가는 느낌이나 여러 가지 그냥 내가 그동안 연마한 웃는 표정 이런 것들은 좋은데 사람들하고 관계 유지하는 어떤 속성이 부족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사회성이 좋다는 게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우리가 사회성 걱정하는 부모님들 중에 낯가림 심한 어린애들이 있어요. 자, 처음 보는데 아빠 손잡고 엄마 손잡고 이제 갔어요. 엄마 아빠 친한 집 가족들하고 만났는데 얘가 아빠 뒤에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쭈뼛쭈뼛해요. 아유 안녕하세요 해야지. 그러는데 못하고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아유 저희 애가 사회성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근데 걔가 과연 진짜 사회성이 없는 애냐? 자 사회성이 대인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가 첫 번째 요소였잖아요. 낯가림 많은 애들 중에서도요 대인관계 맺고 싶어하는 욕구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대인관계 욕구가 많은지 적은지는 뭐를 보면 아느냐? 엄마 아빠 뒤에는 숨어 있는데 계속 저 집 애를 살펴요. 그러다가 눈이 딱 마주치면 딱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 불안 긴장이 막 위로 올라와서 그렇지 사람에 대한 관심은 막 여기까지 차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이 그 멘트를 바꾸셔야 돼요. 저희 애가 사회성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저희 애가 좀 부끄러움을 타서. 네. 그런 친구들 중에 왜 우리 아까 대문자 2인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고 그래서 여러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지만 낯가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하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수도 있고 내 주위에는 몇 명의 친한 친구만 있지만 그 몇 명의 친구하고는 굉장히 속을 나누는 관계를 맺는다면 그건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냐? 전혀 아니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성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때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정의 기본 관점도 살짝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사회성이 분명히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사회성 되게 좋은데 우리의 사회성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중에요 본인이 사회성 좋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핸드폰에 주소록이 3,000개다. 그럼 어디 가가지고 허허허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되게 잘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 없어. 그건 진짜 사회성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회성이라는 게 그러면 그렇게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와 기술이라면 그 대인관계의 욕구와 기술은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싹을 틔워줄 거냐.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일 건데요. 자, 실은 우리가 애들한테 없는 걸 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 진화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사회성을 우리 뇌기능에 탑재하고 태어났어요. 사회성의 기본은 눈맞춤이에요. 자, 애기들도요, 암만 깐난쟁이들도 이렇게 애기가 누워 있을 때 얼굴 맞대고 하면 눈맞춤이 있어요. 그런 타고난 사회성의 본능이 있는데 그 싹에 우리가 적어도 초를 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초를 치는 게 뭔지, 그거에 걸음을 주는 게 뭔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원래는 우리가 기본적인 사회성의 뇌 기능을 타고나는데
그 뇌기능을 슬프게 덜 타고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타고나게 사회성의 씨앗이 부족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요즘 말하는 자폐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인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한 아이들일수록 아기 때 아이 컨택이 안 돼요. 요즘은 IT 기술이 하도 발달해 가지고요. 별 희한한 실험들을 다 하는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상대방의 얼굴에 어떤 부분을 보는지를 이렇게 추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애기건 어른이건 양 눈을 보고 입을 보고 요 세 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봐요.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문제 있는 아이들은 나이가 좀 먹은 애들도 얼굴을 전반적으로 여기 봤다 여기 봤다 여기 봤다. 그게 뭐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난 건데. 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타고나게 부족한 아이들은 또 그런 아이들대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타고난 사회성의 싹이 있다라고 쳤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제가 이제 초를 치고 걸음을 주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기 때 엄마 아빠하고 마음 편히 관계를 맺어야 그래야 그거를 기반으로 내가 자기관리훈련 훈련도 받고 이렇게 성장 발달을 하는 건데요. 자, 사회성의 기본 뇌기능을 탑재하고 태어났는데 제일 먼저 나랑 사회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자, 그럼 부모님하고 그냥 우리 아이가 타고 태어난 그 기술을 그냥 조기교육만 잘 시켜주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거를 잘 훈련 못한 아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내가 우리 아이하고 이런 걸 잘 훈련을 해줬을까 아닐까? 제가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모님한테 사회성에 도움이 되는 좋은 양육을 받은 아이와 좀 부족한 양육을 받은 아이 차이의 첫 번째, 태어나서 난 제일 처음 먼저 본 어른이 우리 엄마 아빠 둘인데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난 혼자 있을 때보다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가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깐난쟁이 이런 우리 애기들 보면 참 부러운데요. 별거 해도 다 칭찬을 받잖아요. 한 100일짜리 애기인데 기저귀가 축축해졌어. 그러면 기저귀 만져보고 아이고 우리 애기 이렇게 많이 쌌어 그러면서 칭찬해줘요. 그리고 눕혀서 이렇게 딱 닦아주는데 어머 응가도 했네. 아유 시원하겠다. 그러면서 또 칭찬해주고요. 닦으면서 후 불어주고 아유 이제 뽀송뽀송하겠네. 그러고 그냥 일상생활 동안에 애기는요 우리 엄마가 나 지금 케어해주면서 되게 기분 좋아해요. 그러면 나 혼자 내가 기저귀가 뽀송뽀송해서 기분 좋은 것도 좋은데 내 기저귀가 뽀송뽀송한 거 가지고 우리 엄마가 왜 기분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가 그거 가지고 기분 좋아하면서 나를 칭찬해줘요. 그럼 아까 우동 같이 먹으면서 나 혼자 맛있었던 거랑 야 너 느꼈지? 그러면서 더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상호주관적으로 훨씬 더 즐거워지죠. 그럼 혼자 행복한 거랑 둘이서 행복한 거랑 애기들은 그냥 보통의 마음 편한 부모가 케어해주면서 나는 엄마랑 있는 게 훨씬 좋던데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또 애기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괜히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막 귀찮아 죽겠는데 놀아달래요. 그러면 우리 놀을까? 그러면 까꿍 놀아주기도 하고 너를 잡으러 간다. 엄마 아빠가 놀아주잖아요. 그러면 난 저게 무슨 놀인지 뭔지는 잘 몰랐겠죠.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놀아주다 보니까 재밌네.
그럼 처음엔 내가 으흐흐 하고 도망가는 것만 하다가 나도 잡으러 간다 하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랑 놀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맞벌이 부부이시라고 했을 때 2돌 3돌짜리 아이가 아유 엄마 아빠 오늘 일하고 들어오시느라 피곤하셨으니 좀 쉬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퇴근을 하시면 엄마 나랑 놀아 그러겠죠. 네. 자, 그럼 우리 애가 2돌 3돌 4돌인데 애가 너무 효자라서 내가 그냥 일하고 들어가면 피곤한 줄을 알고 지 혼자 레고를 잘하고 있다면 실은 걱정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사람하고 같이 놀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사회성의 싹을 내가 잘 거름주고 있었구나. 나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아이들은요 혼자 놀아요. 아니, 혼자 놀 수도 있죠. 그런데 혼자 노는 것보다 엄마 아빠랑 노는 게 조금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제 엄마 아빠가 씻었는데 같이 놀까? 그러면 네 해야지. 그래도 괜찮은 건데 등 돌리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병원에 오거나 그런 친구들은 자폐 스펙트럼도 아닌데 그런데 그래서 엄마 아빠 어떻게 끼어서 놀으려고 하다가 이제 도태돼서 이렇게 포기하시죠. 그럼 실은 좀 슬픈 거예요. 그 아이는 2돌 그때 사람하고 같이 노는 게 더 재밌다는 걸 못 배웠구나. 경험을 못 했구나. 분명히 아기 때 엄마 아빠가 얼굴 들이대주면 까르르 했던 애일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애가 슬슬 도태가 되었을까. 우리 성인기 돼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난 원래 사람 좋아하고 막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주 세상 풍파다 겪으면서 믿던 사람한테 뒤통수 세게 맞는 경험을 하면 난 이제 사람 따위는 안 믿으리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인 돼서 그렇게 된 사람은 야 그래도 내가 10대 때는 친하던 친구도 있었고 뭐하고 있었는데 그런 관계가 지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그리움이 있을 텐데요. 어릴 때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요. 나는 내 부모님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같이 노는 게 더 즐겁다라는 경험을 많이 못 해봤으면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혼자 노는 게 좋지가 되면 그러면 사회성 기술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네. 제가 아까 맛있는 녀석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식욕이라는 게 별로 없는 사람에게 먹는 기술을 한번 가르치려고 해도 맛있는 척하고 먹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자 하는 그 욕구 벌써 2돌 3돌만 돼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술들에 대해서는 우리 애가 혹시 나랑 같이 노는 거 별로다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애를 엄마 아빠랑 같이 놀게 꼬실까를 고민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독이라고 병원에 데리고 오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다 같은 중독이 아니에요. 한 가지 유형은요. 걔는 어릴 때부터 사람하고 노는 재미를 몰랐던 아이.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유튜브 그것만 좋아하면서 중고생이 된 경우도 물론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부모님들이 내가 왜 어릴 때부터 쥐어줬을까라고 이제 자책은 하시겠지만 부모님들이 왜 우리 애가 그렇게 됐는지 분명히 알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뭐냐면요. 우리 애는 중학교부터 스마트폰을 사줬대요. 그전에는 이런 뭐 폰, 게임, 유튜브 이런 거 전혀 보던 애가 아닌데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스마트폰 게임 중독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안 논대요. 그 전에는 모범생이었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이상해요. 모범생이었는데 사람에 관심이 없는 모범생. 우리 애는요 너무 모범생이어서 유치원 때부터 책만 읽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하고 어차피 안 놀았거든요. 사람하고 어차피 안 놀았는데 그때는 책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흡족했어. 사람하고는 안 놀아도. 우리 애는 워낙 좀 영특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책도 많이 보고 그래 저런 건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그러면서 뒀는데 애가 이제 책만 읽고 그러다가 청소년기 되면서 뭔가 책 정도로는 혼자 노는 그 자극? 이런 게 좀 재미가 없어. 그럴 때 혼자 노는 재미로 길이 든 아이들이요 사람하고 노는 재미로 점프를 안 합니다. 혼자 노는 재미에 길이 들은 아이들은 그 혼자 노는 방식만 달라져요. 혼자 노는데 스마트폰으로 혼자 놀기도 하고요. 혼자 노는데 모바일 도박을 하기도 하고 혼자 노는데 야한 동영상으로 혼자 노는데 성적인 탐닉 뭐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래서 뭐 애한테 그러면 뭐 폰을 하루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뺏고 뭐 하고 그걸 고민하시다가 병원에 오시는데 그런 경우에 농담 살짝 섞인 실은 진담 농담 대 진담 3대 7 정도로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요. 애들이 그러면 막 게임머니 충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애한테 뭐 네가 게임만 할 수는 없지 않니? 학교는 다녀야 되고 공부는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차라리 게임머니 따먹기로 부모님하고 용돈 따먹기 고스톱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사람하고 놀면서 재미 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은 지금 무슨 경험을 했냐면 나 혼자 게임할 때는 너무 재밌어.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 보는 게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건데 엄마 아빠 얼굴 볼 때마다 잔소리예요. 그러면 사람 접할 때마다 아이씨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하고 같이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싫어요. 점점 악순환이죠. 그래서 적어도 첫 단추는 엄마 아빠 얼굴을 딱 볼 때 아 내가 이번에 고스톱 한 판 해가지고 용돈이라도 따먹을까 하는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딱 하면서 어머니 싸셨네요. 즐거운 얼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적어도 고스톱 하면서는 야 그거는 그 5월 그렇게 해야지 홍단인데 이렇게 훈수질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그래서 그냥 즐겁게 그런 그게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실은 근데 아까 제가 먹는데 욕심 있는 사람들은 스킬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반 이상은 승부났어요. 네. 그런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기는 한데 살짝 불안 걱정이 있어서 내가 저 친구한테 다가갔는데 제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이 사람하고 친구인데 내가 속마음 말했다가 또 나한테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면 어떡하죠? 살짝 자신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럼 대인관계하고 싶은 욕구는 있더라도 그 다음 단계 대인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 이건 어떤 걸 통해서 조금 더 생길 수 있냐 이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기초로 돌아가면요. 엄마 아빠하고의 대인관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은 애기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랑 나랑 같이 있는데 내가 즐겁다는 알아요.
아는데 내가 잘해서 엄마 아빠랑 내가 같이 즐거운 건지 엄마 아빠가 잘해서 내가 즐거운 건지 애가 알아요? 몰라요. 그냥 같이 있는데 즐거운 거지 이게 내 덕인지 엄마 덕인지는 모르거든요. 우리가 좀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재밌게 했는데 그게 이 사람 때문에 대화가 재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어릴 때는 그 인과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릴 때 부모님하고 즐거운 경험들 많이 해본 나이들은요 그럼 사람들이 나랑 있으면 좋아하는데 그게 몸에 자신감으로 있는 거예요. 자, 또 암만 부모가 우리가 이제 부모가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부모는 계속 잘해주고는 싶어도 뭔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신기해서 가지고 놀고 싶었는데 돌 2돌짜리가 신기해서 가지고 놀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에이 그건 지지 못 놀게 해요. 우씨 기분 나빠지잖아요. 또 난 이걸 더 먹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양치했고 잘 자리니까 먹지 말래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이지만 이렇게 좀 삐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나하고 제일 중요한 이 대인 관계에서 우리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순간들이 생기는데 그 삐그덕거리는 순간들에 아이가 해결하나요? 엄마, 내가 아까 과자 먹지 말라 그래서 엄마한테 삐졌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치아를 걱정해 주시는 어머님한테 잘못 마음 먹었던 이런 애들 없어요, 그죠? 아니 근데 누가 옳아요? 엄마 말이 옳아요. 그래도 엄마는 애가 삐친 것 같으면 그걸 달래주죠. 우리 애기 그래서 좀 아까 그거 더 먹고 싶었는데 그냥 엄마가 자자고 그래서 서운했지. 엄마는 그것도 못 먹게 하고 나쁘다, 그지? 그래서 막 셀프 디스까지 하면서 애를 위로해줘요. 그리고 그러면 일단 엄마 아빠랑 나랑 같이 있으면서 즐겁기도 했는데 우리 사이에 삐걱거리는 건 필연적으로 있죠. 있는데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결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부모님하고 편안하게 자란 아이들은 뭐 삐걱거려도 적당히 있으니까 해결되던데 갈등에 대해서 두렵진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내가 아이를 얼르고 달래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꼭 그냥 저 아들놈은 꼭 그냥 지 같아가지고 성격도 나까지 양쪽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서 애를 혼내놓고 다음 날이 되도록 몰라 됐어. 그럼 이제 애가 슬슬 엄마 눈치를 봐요. 엄마 오늘도 화났어? 저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애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뭔가 이 엄마 비위를 거스르면 내가 하루 이틀 정도는 살얼음판을 걸어당겨야 된다.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아이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3돌, 4돌 이런 어린 나이부터 갈등이 있지만 갈등이 쉽게 해결되는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느냐, 갈등이 있으면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난 됐어, 나는 절대 옳은 말 했거든, 네가 나한테 꿇어,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도 쟤랑 나랑 관계가 삐걱거릴까봐 친구가 나한테 야 너 이거 좋다, 나 이거 줄래? 야 너 이거 필통 이쁜데 내 옆구리랑 바꿀래? 그럴 때 하고 싫지만 바꿔주고, 그 거절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 관계가 삐걱거리는 걸 내가 그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실은 우리 관계라는 건 항상 관계가 삐걱거릴 수 있지만 그걸
내가 또 솔직하게 표현하고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는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이 없게 우리가 키우면 안 된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말씀드렸고 또 대인관계에서 뭔가 삐걱거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두려워하느냐? 그냥 갈등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지. 이제 이거를 말씀을 이제 두 번째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자, 제 진료실에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문제로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애한테 뭐 신경질 많이 내신 것도 아니고 집안에 부부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애가 너무 놀 줄을 몰라요. 놀 줄을 모른다는 게 뭐냐면요. 그 집에서 엄마 아빠랑 까르르 깔깔 우히히 하면서 놀아본 경험 자체가 너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엄마 아빠랑 놀이는 했어요. 그 놀이는 했는데 엄마 아빠가 놀이를 하면서도 빨간 자동차가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앰뷸런스가 왔어요. 애가 뿡 소방차다. 아니야 이건 소방차가 아니고 구급차예요. 학습놀이만 한 애들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친구들하고 잘 놀고 즐기고 이러려면 어른들도요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 좀 유치해져야 될 때가 있어요. 퇴행하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연애할 때도요 연애할 때 한참 불타오를 때는 혀 짧은 소리가 돼요. 우리도 모르게 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만 60살, 70살이 돼서도 친했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굉장히 유치한 쌍욕 같은 이야기도 막 나오면서 퇴행해서 놀죠. 그리고 애기 그런 뭐 초딩, 뭐 이렇게 뭐 유딩 이런 어린 친구들하고 놀 때는 코딱지, 똥, 방구, 으흐흐 막 이런 유치한 놀이 하면서 노는데 그런 거 물어보면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놀아준 적이 없어요 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결국은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 점점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런 연령이 자꾸 내려가는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아까 공감 능력 말씀하셨잖아요. 공감 능력이라는 건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라는 거잖아요. 공감 능력의 기초는 소꿉놀이에요. 이건 생수병이고 이건 커피캔이지만 랄라라 소풍을 갑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소풍을 갑니다 하다가 넘어졌구나. 빵 하고 넘어져서 여기 좀 아프겠다. 무슨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얘네들은 사람도 아닌데 얘가 사람이라면 어떨까? 전에 그런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무슨 모 출판사 같은 데에서 밤에 애들한테 무슨 천장에 동화책을 띄워주면서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대신에 동화책을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걔가 동화책을 다 읽어주면 부모님은 재우기만 하면 된대요. 자, 근데 우리가 동화책 읽어줄 때 동화책 있는 그대로 읽어줄 수도 있지만 되게 정서지능이 괜찮으신 부모님이라면 막 역할극을 하죠. 어떡해 신데렐라 신발이 벗겨졌대. 죽겠다. 자, 그러면서 그 감정이입하는 연습들을 하는 건데 그렇게 감정이입의 연습들을 많이 한 아이들이어야 친구들하고 사귈 때 방청객 리액션도 잘할 수 있죠. 우리가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 항상 대화를 주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배워서 될 것 같진 않아요.
배워도 되진 않는데 그러면 자기의 가진 한계를 인정해야죠. 빨리. 나는 재밌는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나는 방청객 리액션을 잘 할 수 있어. 그럼 어떤 친구들은요 그냥 이렇게 그 친구 앞에서 진짜 헐 대박 우와 어떡해 이것만 잘해도 굉장히 좋은 친구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감정이입 능력이 기반이 돼야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이 어릴 때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서 생기는 기초 기반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신 시간보다 너무 넘었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네. 다음에 또 오시면 돼. 아, 네. 뭐 남으셨어요? 네? 뭐 많이 남으셨나요? 아니 이제 마무리 멘트만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뭐 질문 마무리. 이런 거 있으면 네네. 네, 질문 마무리하시고 넘어가도 질문 Q&A 하겠습니다. 네. 네네. 질문 그러니까 요거 마무리 좀 하시겠어요? 마무리 마저 하신 다음에. 아, 네, 네, 네. 이제 우리 소아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성인분들도 본인의 사회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성인분들이니까 이제 성인으로서 본인의 사회성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오는 분들하고 주로 나누는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 사회성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할게요. 본인이 어떤 갈등 상황이 있는데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그런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러 오세요. 그러면 무슨 부채도사 있잖아요. 할까요?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제가 해요? 말아요? 이제 그거 결정해달라고 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정신과 의사는 사실 결정 안 해드리거든요. 어떨 땐 막 여기까지 결정을 해드리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도 이제 원칙을 제시해 드리는데 그 원칙 두 가지. 의사소통을 할 때 지키셔야 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은 말할 수 있다. 내 생각을 말해야 한다. 나를 존중하는 거죠. 두 번째,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다. 타인을 존중하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해야죠. 자존감이 없는 분들은 타인을 상처 주지 않으려고 내 생각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상대방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죠. 그러다가 속병이 나요. 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나만 중요한 사람들은 난 솔직해서 그래. 난 원래 뒤끝 없잖아. 이러면서 본인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본인 이야기 다 하는 게 잘못은 아닌데 수위 조절이 필요하죠. 자, 그럼 이제 실은 두 가지를 다 챙기려면 이게 말이 쉽지. 네. 내 생각을 말하는데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고 말하려면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기술이 늘죠. 난 수학 같은 거 안 해도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수학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런데 수학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 속도가 문제지 수학이 늘게 돼 있죠. 어떻게라도 나는 상대방 상처 주지 않으면서라도 최대한 내 속마음은 표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사회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이들의 사회성 그리고 우리들의 의사소통 능력도 같이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안 되는데요? 마이크가 안 되는데요? 지금 아이들 사회성을 시작해서 우리들의 사회성까지 챙겨주셨는데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Q&A 시간을 좀 더 챙기고 싶어서 오신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거든요. 질문 받겠습니다. 자, 뒤에. 네. 여기 먼저 할까요? 여기 먼저 하시죠. 네. 마이크가 가깝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엄마인데요.
저희 아이는 이제 처음에 만나면 약간 막 먼저 다가가고 대문자 이 성향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아이인데 그 기술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처럼 저도 느껴져서 혹시 그거를 좀 개발해주거나 한 기술 전수 한번 어떻게 본인도 본인의 사회성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속상해 하나요? 저기 학기가 아니 한두 달이 지나서 가기 싫다 어린이집 가기 싫다 했던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재밌다면서 막 1, 2주는 막 즐겁게 가다가 그래서 좀 걱정. 자, 우리가요 대문자 E라는 거가 아까 사회성, 사교성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대문자 E의 그러니까 처음 그렇게 쉽게 다가가는 것 자체는 사회성이라기보다는 일단 낯가림 없음, 그리고 에너지 많음의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많고 이렇게 낯가림은 없어서 처음에는 일단 다가가는데 딴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 제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 뭔지 이거가 잘 내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그 아이들하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점점 좀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뭔가 처음에 다가가는 건 잘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잘 안 된다면 소위 말하는 정서지능 키워주는 테크닉이 훨씬 더 필요해요. 그러면 정서지능 키워주는 테크닉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공감 능력인데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자, 대인 관계에서는 상대방 입장이 어떨까가 기본이잖아요. 그쵸? 함정에 빠지셨어요. 근데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까가 중요한데 상대방이 어떨까는 우리 뭐라 그래요? 역지사지 해봐라 이러잖아요. 역지사지 하려면 내가 어떨까가 된 다음에 그걸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어린 친구들은 초1짜리 아이들은요 내 마음이 지금 이럴 때 어떻지라는 것도 잘 몰라요. 내 마음이 어떤지도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얘 그럴 땐 친구들이 아마 이런 마음일 거고 저런 마음일 거고를 가르치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가 지 마음을 잘 더 들여다볼 수 있게 그 훈련이 정서지능의 기초가 트레이닝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정서지능을 키워주는 게 그 구체적인 테크닉을 내놔라 그러신다면 너무 뻔한 내용인데요. 자, 내가 지금 뭔가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왜 불편한지 애들이 잘 모르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마음 불편한 이유를 엄마가 더 잘할 때가 있어요. 제일 흔한 예를 들어 이렇게 꼬맹이가 지금 신경질 짜증이 막 났는데 지는 왜 짜증 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졸려 죽겠는데 저거 지금 가가지고 재우면 코를 떨어질 텐데 지는 졸려서 짜증 난 거 아니래요. 얘 너 졸려서 그래. 아니거든. 목말라서 그래. 물 떠. 그래. 물 떠다 줘도 뭐 인물 안 돼. 보리차 떠. 보리차 떠와도 그렇고 이 컵에 뭐 뽀로로 컵에 떠. 뽀로로 컵에 떠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재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 내가 오늘 학교 갔다 와가지고 나 뭐 어린이집 가기 싫어, 유치원 가기 싫어, 다 싫어 막 이러면 우리가 어때요? 막 불안해. 어머, 내일 또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자, 불안하면 우리가 이성이 마비되면서 이제 무리수를 두거든요. 자, 애가 지금 속상하고 짜증 난다라는 거를 학교 가기 싫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은 감정으로 표현해요. 근데 내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표현해요. 나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엄마 미워.
표현하는 애는 그나마 나은 애고, 엄마 그럼 내가 때려준다 이러면 이 정서 지능으로는 약간 부족한 거죠. 자, 그래서 내일 나 학교 안 가 힘들어 이러면 그걸 행동의 언어를 정서의 언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절대 근데 그게 아니고는 하지 말고, 그래 오늘 학교에서 뭐 또 힘들었구나. 왜? 뭐가 힘들었는데? 그래?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거 하는데, 선생님이 너 그 반찬 싫은데 어거지로 먹으라고 그랬구나. 에이 싫었겠다. 이게 내가 불편한 마음에 대해서 엄마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학교 가기 싫었는데, 맞아. 오늘 내가 그 점심 때 싫은 반찬 선생님이 먹으라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랬어. 내 감정이 정리가 되고요. 그렇게 감정이 정리가 되고 우리 엄마가 지금 내 불편한 마음을 되게 알아줬잖아요. 알아주면 마음이 편해지죠.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져서 우리 엄마가 내 마음 알지 이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대개는 오늘 좋았던 경험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네. 그런데 아이가 나 내일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꼭 가야 돼. 이래서 우리가 이제 불안해져 가지고요. 학교는 의무 교육이라서 안 가면 엄마가 아동 방임으로 잡혀가. 그런 설명을 해줄 수 없죠, 그죠? 네, 그러면 안 되고, 또 아이가 지금 오늘 학교 갔던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데, 아니야, 그래도 생각해봐. 학교에서 오늘 즐거운 것도 있었을 텐데. 생각하기 어려운 걸 어거지로 짜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돌을 많이 닦아야 되는 게, 부모님이 마음이 불안할수록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 사회성의 싹에 초를 치느냐 걸음을 주느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안 그래도 학교 갔다 와서 신경질 짜증이 났는데 우리 엄마가 나 짜증나는 마음을 알아줬다. 그리고 내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고 그랬다면 엄마랑 내가 학교 갔다 와서 대화하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요. 그런데 학교 갔다 와서 싫었는데 내가 그래서 툴툴툴거리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근데 그건 아니래요. 근데 그건 아니라 그러면 됐어. 같이 대화하는 게 싫어지겠죠. 이 사회성의 싹을,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사회성의 싹을 도와주는 건 꼭 아동기, 영유아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령기 때도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게 싫어지면, 그러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애를 학교가 괜찮아지게 꼬드길까 고민하시지 말고, 애가 학교에서 뭔가 대화하고 이런 것들에서 재미가 없나? 그래, 적어도 나랑 노는 거라도 재밌게 해주면 되지. 내가 다른 친구가 되어주면 되지라고 좀 여유 있게 길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뭐든지 빨리 트이는 애 있고 늦게 트이는 애 있죠? 우리 애가 사회성이 조금 늦게 트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아이들은 이제 본인이 엄마, 나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제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요. 한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엄마 나는 왜 새학년 들어서 친구 사귀는 게 이렇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똘똘한 애들도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럴 때 조언 해주고 싶은 분 없으세요? 우리가 조언해주면 저는 80년대 초반 스타일을 조언해줄 수 있어요. 학교 끝나면 놀이터에서 다방구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지? 아이들이 뭔가 속상하고 힘든데 그걸 엄마가 가르쳐줘서 습득한다 보다는 내가 습득해 나갈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주면 너무 올드, 레트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고민이 있는 아이들은 야 그러면 너 왜 누구 같이 하고 싶은데? 너희 반에 너희 반에 나도 쟤처럼 친구 잘 사귀면 좋겠다 싶은 애 누구 있어? 관찰하게 시키세요. 관찰.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 측면의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을 발달해 나가게 되죠. 근데 아이덴티티의 동사형은 뭐죠? identify. 누구를 동일시하는 거죠. 우리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경험한 여러 사람들의 여러 속성을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그걸 더하고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신과 의사로서의 제 모습에는 정신과 전공의 1년차 때 봤던 어떤 교수님의 속성과 어떤 사부님의 속성과 여러 속성들이 합쳐져서 제가 만들어졌거든요. 아이들도 학년기부터는 또래 관계를 통해서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하는데 이거 보면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여기 네 이쪽에 그냥 저는 6살 엄마고요. 만 4세인데 곧 5세 되는데 얘가 유치원을 잘 다니다가 지금 새로운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이 새로운 유치원은 그 기존 아이들이 많고 신입생을 딱 3명만 받아서 그 신입생 3명 중에 저희 아이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존 아이들은 이 유치원은 친한 애들끼리 다 그대로 올라가서 이미 관계가 엄청 형성돼 있고 저희 아이도 여자아이라서 그런데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첫 번째 사람을 사귀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나 관심도가 엄청 높은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끼고 싶어하는 게 엄청 높은데 얘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도 기존 아이들이 워낙 단단해서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지금 상태라서 상처를 좀 받고 있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강의 소개해 주실 때 아이들을 키우기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제 흔히 소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흔히 또 꼰대라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우리 때는 뭐 7, 8도 다 키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나 겨우 키우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적게 낳아서 키우면서 빠지기 쉬운 또 함정 같은 거가 아이들에게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싶지 않은 소망,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은 소망, 속상함을 겪게 하고 싶지 않은 소망, 그게 사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딸 아이가 유치원에서 새 친구 그 아이들하고 관계에 좀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삶에는 고난이 있죠. 네. 그 아이들이 그룹이 형성될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게 그렇게 파고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어떻게든 속상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친구들하고의 사회성만 중요한 나이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엄마와의 상호작용, 아빠와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중요해서 어머니가 적어도 우리 한번 청소년 버전으로 생각해 보면요, 학교에 갔는데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한 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너무 친하게 깔깔호호거리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요 그룹하고도 친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한 명의 친구는 나랑 내 속상함을 알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괜찮거든요, 사실. 네. 그러면 엄마는 요 친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네. 이럴 때 우리가 아이라는 이유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있거든요. 실은 걔네들은 지들끼리 친한 걸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얘가 들어오지 않아도 지들은 이미 재밌거든. 그런데 엄마도 실은 속으로 굉장히 불안하면서 아니야, 걔네들 너랑 같이 놀고 싶어 할걸? 가가지고 놀자고 해봐. 그렇게 시켰는데 실은 걔네들이 아주 환대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얘도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들이대면 될걸? 한번 해봐 라는 게 무리할 수도 있는데 너무 등 떠밀다가 속 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미 그런 거절의 말을 한 번도 안 듣고 자라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막 얘가 나랑 안 노는데 그쵸, 네. 그쵸.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머님이 실은 이제 얘를 거절한 ABCD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머님이 ABCD 속마음도 모르지만 대개는 이 아이한테 우리 딸한테 ABCD의 속마음을 막 포장해서 말해주고 싶거든요. 아마 A가 너 좋은데 옆에 B가 있으니까 너한테 그렇게 말했을 거야 라든지 그런 노력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고요. 일단은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에 대해서 그냥 일단 그러니까 아이가 속상해하는 데에서 우리 딸 내가 안 속상하게 만들어줄게 이거 아니고 그래 속상하죠 어떡하니를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죠. 그런 다음에 자 대인관계는 갑자기 확 느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1대1 관계는 그나마 쉬운데 3명 이상이 되면 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특히 뭐 여학생들이라든지 새로운 필드에 들어갔을 때는 한 명씩 1대1 관계 경험으로 계속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집으로 뭐 초대하셔야죠. 뭐. 어머님의 사회성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엄마들끼리 친해서 애들끼리 친하게 만들어줄 여지가 그나마 있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요 엄마들끼리는 친해도 우린 안 친한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머님이 그렇게 그냥 1대1로 자꾸 놀게 해주는 거 정도로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냥 내가 좋은 친구 되기 이거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절대 불안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질문은 아니고 다음번에 또 오셨어요. 길어져서 정말 많은 이야기 듣고 싶은데 꼭 좀 오셨어요. 네, 저희가 안 그래도 강권 드릴 거고요. 네. 질문하셨어요. 질문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4학년이고 대인관계를 잘하고 있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스마트폰에 집착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폰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 분노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분리하는 것이 좀 현명하게 하는 걸까요? 자, 하루에 몇 시간이죠? 1시간 정도로 저희가 제한을 하루에 1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1시간 제한 시간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조금 더 보고 싶어하고 이것만 본다고 하고 좀 네. 연장을 더 요청하는 경우가 연장을 그래서 해주면 또 어떻게 되죠? 그게 계속 반복해서 저희가 허용을 해주고 마음을 좋게 해주고 싶어도 그 결과의 끝이 항상 안 좋게 끝나서 저희도 사실 상처를 받고 아이도 상처를 받는 네. 자, 이거는 이제 사회성하고는 별도의 이제 질문이신데 요즘 흔히 많이 겪는 일들인데요. 그 사람이 좋은 걸 알아도 워낙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나 유튜브, 틱톡, 뭐 인스타 릴스 이런 게 사람을 혹하니 홀릴 수 있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실은 부끄럽지만 저도 인스타 릴스 유머 같은 거 보다 보면 헐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낙에 중독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은 건 맞고요. 자, 그러면 다행히 지금 부모님도 속상해하시고 아이도 속상해하면서 끝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 부모 자녀 사이에 아 이건 아닌데 싶은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흔히 말하는 행동 수정적인 접근. 네. 그러니까 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옳은 행동에 대해선 보상이 있고 나쁜 행동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원칙을 잘 지키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이잖아요. 하루에 1시간인데 그럼 1시간에서 내가 나 이거 유튜브 보는 것만 볼게 해가지고 10분 더 했어요. 10분 더 하고 혼나고 끝났으면 얘는 상을 받았을까요? 벌을 받았을까요? 네. 혼나고 끝났으니까 얘는 왜 혼나면서도 이게 달라지지 않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혼난 거 벌은 사소하고요. 아니 뭐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아는데 10분 더 한 게 상이에요. 그럼 나는 떼 쓰는 거에 대해서 항상 10분씩 상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거는 부모님이 이제 입장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야 그래도 어떻게 보다가 중간에 끊냐 싶으시다면 10분 연장해 줬으면 다음 날 거에서 곱하기 2로 빼는 거. 네. 아니 가불했잖아요. 네, 가불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원칙에 대해서 아이하고 미리 상의해야 되겠죠. 네. 또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거에 비해서 또 페널티만 주기는 뭐하다 싶으면 그러면 쿨하게 애가 나 지금 55분까지 했는데 이거 하나 더 보기 시작하면 오버될 것 같아요 아빠 5분 나 킵할게요. 그러면 다음날 곱하기 2로 추가. 네, 그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워낙에 중독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마이너스 20분이 됐을 거 아니에요. 10분을 더 했으니까 마이너스 20분이 된 다음에도 이제 툴툴거리고 아빠는 치사하게 그걸 가지고 남자가 째째하게 그걸 또 시간을 깎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칼같이 하셔야죠. 칼같이 하시는데 그건 행동 수정적인 접근으로는 굉장히 옳은 방법이지만 그런데 우리 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 또 우리 이렇게 뭐 알아줘야 되잖아요. 편안하게. 자 그러면 애가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알았다고 오늘 50분만 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할 때 야 엄마 너 그거 어떻게 그거 한 거니까 찍소리 하지 말고 할 게 아니고 그래 오늘 시간 그렇게 짧게 해야 되지만 그거 시간 좀 여유 있게 주고 그러면 또 좋을 걸 그랬나 미안해. 그리고 괜히 룰 지키는데 싸납게 룰 지키게 할 필요는 없죠. 부모님이 우아하게 여유 있는 척 하지만 감정으로는 여유 있지만 시간 여유를 더 주지는 않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뒤에. 오래 기다렸습니다. 계속 밀렸어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렇게 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가 요즘에는 모델링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회성 좋은 애를 하고 싶은데 그 아이도 게임을 하는 친구.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게임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같이 해요. 그 게임 집단에 들어가지 못한 애들은 학교에 가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공부 잘하는 아이를 정말 동기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사회성과 이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다 같이 엉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중3, 중3 남자애랑 중1 여자애를 키우고 있는데요. 중1 같은 경우에는 또 게임은 하지 않는데 덕질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덕질을 시작하시니까 친구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끼지 못하니까 누구 하나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니까 또 이놈의 인터넷이 거기에 해가지고 팬클럽에 가입하고 팬클럽이 쓰는 앱이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용돈을 아껴서 뭐 희한한 굿즈를 사모으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사회성을 발달시키면서 가정의 사회성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덕질을 방해하는 엄마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엄마에 대한 이 반항감.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을 이렇게 좀 봐가지고 그 친구들과 같이 저기를 해라 하기에는 이게 뭔가 이렇게 괜찮습니다. 교수님처럼 이렇게 정말 교수님과 이런 스승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아니라 아이들이 볼 때 요새 내가 담고 싶은, 끼고 싶은 이런 것들이 그닥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때는 어떻게 우리 가정의 사회성을 극복하고 아이들을 좋은 길로 선도할 수 있는지 애들이요 이렇게 나 다른 애들은 학교 가가지고 다 롤 얘기하는데 나만 롤 못하니까 내가 친구들 사이에 낄 수가 없다. 자, 학교에 25명이 있으면 25명이 다 롤 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롤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롤에 관심이 있는 8명이 내 눈에 보여요. 걔네들이 내가 아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롤이 허용이 되면 이제 걔네들하고 같이 하면서 걔네들 중에 롤을 많이 하는 2-3명이 또 기준이 돼요. 그럼 딴 애들은 하루에 뭐 5-6시간도 하는데 엄마는 치사하게. 그러다 보면 그 그룹에서 점점점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또 아이돌 덕질하는 것도요. 뭐 아이브가 있다. 그러면 우리 반 여학생 12명 중에 아이돌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뭐 그중에 8명이고 아이브 좋아하는 애들이 뭐 서너 명이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될 텐데 실은 그 덕질 안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더 엄마 아빠한테 어필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그 아이들하고 내가 같은 주제로 어울리고 싶다라는 것과 사회성이 좋다는 건 실은 그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같은 주제를 공유하고 싶은 거 혹은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그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건데 자, 그 안에서 뭐 사회성이 더 발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때문에 부모하고 관계가 어긋나는 거가 지금 걱정이 되시는 건데요. 자, 우리가 되게 이제 중1, 중3이라고 그러셨는데 중1, 중3이 되면 우리가 일단 부모로서 반드시 마음속에서 내려놔야 되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자,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좀 많이 하셨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아 키워봐야 어른이 되지 라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 그게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거의 핵심은 내 자녀라는 건 내가 제일 잘해주고 싶은 사람, 잘 컸으면 좋겠는 사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면서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그걸 견뎌내는 능력이 생기면 진정한 성인인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니 물론 부모가 아이한테 게임 좀 덜 하면 좋겠고 니아까림 좀 하면 좋겠고 덕질 덜 하면 좋겠다라는 그 부모의 가치관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요. 이야기해 줄 수는 있는데 그 이야기해 준 게 지금 꽃 피울 수도 있고 10년 뒤에 꽃 피울 수도 있고 15년 뒤에 꽃 피울 수도 있죠. 그 미국 연구 결과에 그런 게 있어요. 작년에도 이 말씀 드렸나? 왜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양당제 이렇게 갈려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 자녀 사이가 좋으면 부모가 민주당이면 자녀도 민주당, 부모가 공화당이면 자녀도 공화당이 된대요. 그런데 10대 중후반이나 20대 때는 딴 데 갔다 올 수도 있어.
부모가 민주당인데 자녀가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공화당 됐다가 30, 40대 되면 도루민주당으로 와. 네. 그 부모 자녀 관계라는 게 그렇게 사람의 중심, 뼈대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에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꾸 삐걱거린다고 그러셨잖아요. 부모 자녀 관계가 좋다는 건 부모가 야 그래 그거 해야지 오케이 하는 게 관계 좋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애기 말씀드렸는데 두 돌짜리가 막 가가지고 지저분한 거 가지고 놀려고 그랬는데 그거 에이 안돼 지지 그러면 나쁜 부모인가요? 그런다고 그 애기가 엄마 미워하게 돼요? 물론 그 순간은 엄마랑 안 놀아 엄마랑 다시는 안 놀아 이렇게는 하는데,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뭐 싫으면 말어라. 나는 뭐 지저분한 거 하고 몸 상할까봐 그랬는데 됐어 라고 하는 부모 없어요, 그죠? 그거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못해서 미안해. 그래.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장난감은 안 주죠. 내 의견은 계속 말해주고 가치관은 이야기 해주지만 아직 네가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괜히 나쁜 소리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런 거 없이 저거 철 들면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러면서 살짝 이제 부하가 치밀면 꼭 그냥 지 같은 거 나와가지고 한번 당해봐라 정도 뭐 이렇게 해. 이제 그런 마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기다려야 된다. 네, 그렇죠. 집에 있는 굿들을 다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도 질문 하나.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 또 본인의 자녀를 키우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강의를 들으면 이제 그 강의자만큼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가지만 또 까먹잖아요. 그럼 또 어느 날 그게 생각이 나면 난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못한 게 약간 어떨 때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은 자신이 이걸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 지금 가진 지식의 100%를 다 그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신다고, 아니면 몇 퍼센트 정도 행동을 하셨다고? 굉장히 다행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 아이들이 같이 동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 어떤 답변이든 드릴 수 있는데요. 실은 그 질문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혹은 제가 먼저 꺼낼 때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무 완벽한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책도 보고요, 막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실수 안 하려고 너무 애를 써요. 실수 안 하려고, 잘하려고. 그런데 여러 정신과 심리학, 심리 발달 이론들을 통해서 밝혀진 거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좋게 자라려면 잘 키우는 부모, 그러니까 잘 행동하는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를 깨닫고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리페어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래요. 막 맨날 와가지고 본인 자책하는 부모님 있거든요. 지난번에 원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또 애한테 승질을 내고 뭐하고 그러면 제가 어머님 이제 그런 얘기할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숙여서 말해야 돼. 어머님, 저는 혹시 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이런 일 하니까 그래도 딴 거보단 좀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또 무슨 짓 했나 이거 빨리 그냥 깨닫고, 야, 아빠가 아까 그래가지고 승질 좀 냈는데 이거 먼저 미안하다 이렇게 뒷수습하는 거. 네. 그래서 전 부모님들한테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차 싶은 거 그냥 후회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가 다 후회는 하거든요. 근데 후회를 내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야, 나 아까 니랑 그래가지고 아빠 되게 후회했잖아. 그 이야기를 같이 쉐어하는 거. 그게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활동이랑 관련이 있어서 모르는데 아이가 되게
대해서는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축구를 하다 보면 어쨌든 뭐 동네 형들도 있고 또래 같은 반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골을 넣고 자기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래 친구들은 이 뻥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기 전에 기성아 너 패스했으면 좋겠다. 축구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즐기는 것도 중요해. 근데 얘한테는 또 경쟁심이 있는 친구거든요.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번 3번을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3일째 되는 얘가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고 싶은 그 마음도 있고 또 친구가 패스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켜봤더니 또 그 친구 패스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켜봤을 때는 패스하라고 자기 했는데 이 친구한테 볼을 이렇게 건네주면 그러니까 실패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얘 혼자서 뭔가 그게 거의 여러 번 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축구장에 나가는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 2학년이에요. 초2. 네, 초2인데 그러니까 또래 애들 중에서는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수반에도 있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또래 애들하고 할 때는 그 문제가 계속 돼요. 근데 형들이랑 이렇게 할 때는 괜찮아요. 형들이 잘하니까 패스를 주고. 근데 하다 보면 반 친구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반 친구한테 패스를 안 하고 지가 가서 골 넣고 혼자 좋아하고 친구들은 뒤로 약간 좀 뻥쪄 있는 그런 게 반복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또 제가 이야기하면 얘는 울고. 네. 자, 그래서 일단은요.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아직은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면 걔네들이 속 좀 상하겠는데 이런 게 되기에는 아직 좀 이른 나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나랑 실력이 좀 얼추 맞아서 패스하면 이게 골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형아들한테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의 흐름은 읽을 수 있구나. 네, 훌륭한 아드님을 두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러니까 우리 팀이 경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 월드컵 경기도 아닌데 이기지 않더라도 다 같이 재밌어야 되겠네라는 게 좀 생기면 좋겠으신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게 생기려면 역시 아까 감정이입이 되려면 내 마음 이해받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옳은 이야기지만 해주실 때 치고 빠지는 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옳은 이야기가 뭐였어요? 야, 그러면 친구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걔네들한테도 좀 해줘봐. 옳은 얘기인데 그 이야기만 어머님이 계속 하시면 자, 모델링이요. 애가 자기 혼자 공 차고 가다가 늦는 아이처럼 엄마는 내 의견과 다르게 엄마 의견만 또 말하는 엄마인 거죠. 그럼 결국은 같은 모습을 모델링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패스 없이 내 페이스대로만 해. 처럼 우리 엄마는 흔들림 없이 엄마 의견만 옳다고 말해. 실은 근데 그게 맞는 말이더라도. 자, 그러면 치고 빠진다는 게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해주고선 야, 근데 너 또 그렇게 친구들한테 배려하는 것도 뭐 그러니까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경기에서 이기는 게 또 중요한 거지. 또 지면 되게 속이 상한 거지. 그 마음이 큰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얘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마음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엄마 의견이 있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이 메시지를 받아야 울지 않고 엄마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간 아이들한테 분명히 난 옳은 얘기인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면 또 너무 꼰대스럽고 선생스럽게 아이한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근데 엄마가 아빠가 이런 얘기하면 좀 혹시 싫진 않아? 이런 것도 또 잔소리 이런 느낌 들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뒤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가 나 기분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려고 애쓰고 있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 전달이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강사님 표정 연기가 굉장히 훌륭하세요. 다양하시고 그래서 여러 이제 강의를 잘 하시려고 실감나게 하시려고 많이 애쓰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옆에 지켜봤습니다. 질문 많으시겠지만 시간상 마치겠고요. 또 목사님도 안 계셔서 할 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모로 불러주셔서 저희를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오늘처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강사님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아이를 대하는 지혜와 지식을 전수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강사님의 일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시며 앞으로도 저희들 자주 오셔서 저희들 또한 질문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여 수고하신 교육자님과 우리 학부모 임원 여러분들 모두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신 부모님들 정말 마음 시원케 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124년 종교교회에 학부모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아이들을 섬기는 부모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